다음에 역량 적격성. 이건 사람에 관련된 내용이죠. 조직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안전보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원의 적격성을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인원은 적절한 교육. 그러니까 감독관이 되려면 안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안전을 잘 모르거나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감독관, 조선해양 그런 데서의 안전감독관, 또 화학물질이 있는 그런 데서 안전감독관이 약간의 그 경력이라든지 요구사항이 다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적격해야 된다. 화학물질 잘 모르면서 화학물질 공장에 안전보건을 하는 감독으로 있으면은 그거는 적절하지 못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적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통은 자격증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 그게 아니면은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사내 교육이라든지 적절한 것으로 어쨌든 적격함을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회사마다. 그리고 그걸 문서화된 정보로 보존을 해줘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적절한 교육 훈련, 모니터링, 재배치, 그러니까 부서 이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적절한 인원 및 인원의 고용 및 계약. 이거는 우리가 못하겠다, 너무 전문성이 떨어진다, 차라리 계약을 합시다, 새로운 사람을 고용합시다, 적격한 사람을. 그다음에 인식은 쉽게 말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작업자들은 다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방침과 목표를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모르면 안 되죠. 모른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ISO 45001에서는 이걸 요구하니까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개선된 안전보건 성과의 혜택을 포함해서 그 효과성에 그들의 기여,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고, 작업자들에게 해당되는 조사의 사고 및 결과, 작업자들에게 해당되는 위험, 안전보건 위험성, 그리고 결정된 조치, 지나친 결과로부터 작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재정비와 함께 현재 임박하고 작업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성으로 고려될 수 있는 작업 상황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이 좀 교육이나 이런 걸 요청하고 좀 배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리자들도 그런 걸 알고 있지만, 현장 작업자들이 하루하루 변해가는 이런 작업 그런 양식과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평소에는 안 위험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여기 위험한 거였다, 좀 요청을 또 해줘야 되고, 본인이 그걸 스스로 좀 많이 챙기고 의사소통을 해줘야 좀 더 진짜 안전한 곳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이제 그러니까 쉽게 자주 대화해서 자주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걸, 모든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에 대해 의사소통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이것도 평소에 하는 의사소통도 의사소통인데, 살짝 이제 격식을 좀 차려서 회의를 한다든지, 아침 회의를 한다든지, 주간 회의를 한다든지, 월간 회의를 하고, 잠깐 막간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공지를 내린다든지, 그런 의사소통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좋다라고 ISO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수 의무 사항들, 그 다음에 안전보건 관련된 거, 내부 의사소통. 좀 우리가 이 시스템이 바뀌었다, 옛날에 이렇게 작업했는데 지금은 작업 방식이 바뀌었다, 우리가 예전에 이 물품을 사용해서 이 물품은 단종되었다, 이건 하지 않는다, 그를 따라서 이 작업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새로운 게 생겼다, 이 작업은 요 작업을 해야 되고, 이게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좀 교육을 받아야 된다,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직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조직의 관리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지속적인 개선에 참여할 수 있게 함을 보장. 외부 의사소통은 준수 의무,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가 요구하는 것들, 그런 거에 따라서 의사소통 해야 된다.
문서화된 정보. 다 문서화하라는 말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효과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정한 문서화된 정보를 해야 되고, 조직마다 근데 다를 수 있어요. 진짜 큰 뭐 중공업에서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뭐 회사가 뭐 한 3명 있는 하청업체에서 하는 거랑, 그다음에 거기서 만드는 그 제품 유형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솜사탕을 만든다, 뭐 그런 데도 있고, 아니면 뭐 압력 용기, 뭐 쇳덩이 이런 걸 엘리베이터를 만든다, 그런 거에 따라서 이 복잡도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안전보건도 이 문서의 양과 그런 것들이 달라진다. 복잡성, 상호작용, 그다음에 준수 의무 사항. 준수 의무 사항은 이제 뭐 법에 정해지는지, 아니면 이제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작업 및 업데이트. 문서화된 정보들은 적절한 식별, 그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형식, 적합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서화의 관리. 문서화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사용하기에 적절하게 보호돼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심사를 갔다 왔는데, MSDS 있잖아요. 그 화학물질에 어떤 게 위험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씻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구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러니까 막 너무 저 구석에서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좀 더 보기 쉬운 위치에 있어야 되고, 좀 더 이런 거 뭐 아껴서 뭐 하냐, 이거 한 세부 복사해서 각 그 구역마다 이거 필요한 곳마다 배치를 해야 된다. 그게 배치되지 않으면은 7.5.3에 여기에 문서화된 정보가 1번에 보면 필요한 곳에서 적절하게 시기에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필요한 시기. 이게 좀 맞지 않는다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포, 보존, 폐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보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MSDS라든지 아니면 뭐 세척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기기는 뭐 팔이 끼거나 했을 때 어떻게 빨리빨리 대처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화번호는 어디고 빨리빨리 연락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서가 다 그 현장에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뭐 너덜너덜해지면 안 되죠. 그거 조금만 있으면 누래지고 하거든요. 뭐 코팅을 해놓든지, 아니면 좀 견고하게. 그 현장은 그래도 좀 현장이 좀 거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거리고 기기도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그런 데서 좀 어느 정도 문서들이 그 보관이 좀 용이하게 단단하게 잘 돼 있어야 된다. 또 읽기 쉽게, 편하게, 접근하기 쉽게도 돼야 되고요. 그래서 안전보건은 그런 부분이 다른 것보다 좀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뭐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이 절차들을 우리가 뒤에서 다 배울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을 보겠습니다. 이제 PDCA에서 D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실행 관련된 거. 그럼 앞에서 계획 세웠던 것들을 운영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6항에서 결정된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프로세스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관리해야 된다. 기준을 수립, 그 다음에 관리 실행, 계획된 것과 프로세스가 이행되고 있다는 확실한 정도까지의 문서화 정보, 그 다음에 작업자들로 하여금 일에 대한 적응. 그래서 이 중간에 생산을 하고 있다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뭔지 모르게 왜냐면은 계약할 때는 뭐 그런 말이 없다가 고용
그 무슨 계약서, 근로계약서, 그런 걸 이제 하다가 어찌 보면은 그 일의 저기 좀 확장된 거잖아요. 스코프가. 그래서 이런 그 사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사람들은 뭐 안전하게 이제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뭐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뭔가 이제 써야 될 것도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또 생산은 또 맞춰야 되고 뭐 안전에 또 이제 그냥 일하고 싶은데 그냥 좀 귀찮아지는 게 많아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적용할 때는 제 생각에는 물론 뭐 이거 다 서로 좋으려고 하는 거지만 일을 하던 이 관성에서는 좀 더 스코프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작업자들로 하여금 일에 대한 적응이 상당량 필요하다. 그런 인식 개선이나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서서히 좀 되도록 그 좀 잘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이런 거를 좀 느껴야 될 거고요. 위험 요소 제거와 안전보건 리스크 감소. 다음에 관리 계층들을 이용해서 위험 요소 제거와 안전보건 리스크 감소. 요 두 개가 가장 어찌 보면 핵심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바로 뭐 안전 위험 요소 제거합시다, 감소합시다 이게 아니고 그 절차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위험 요소를 제거하려면 위험부터 발견을 해야 되고 그럼 발견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한다. 근데 이게 나중에 뒤에 위험성 평가라든지 위험 요소 요인 확인이라든지 그다음 위험도 관리 이런 것들을 뒤에서 우리 절차에서 다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되고 그다음에 물질 같은 경우에도 위험이 적은 물질을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절차도 안전하게 좀 절차를 바꿔야 되고 그리고 그런 안전한 장비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공학적인 측면에서 좀 컨트롤이 돼야 되고 작업도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지게차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동선이 끊기면서 사람들이 자꾸 다칠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걸 다시 좀 재구성을 해보자. 그 다음에 교육 훈련.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조심해라. 라고 교육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 뭐 헬멧이라든지 안전화 그죠? 특히 발 같은 곳이 다칠 때가 많아요. 손도 그렇고 그래서 뭐 미끄러지지 않게 장갑도 좀 착용하고 그렇게 보호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변경에 대한 관리 안전보건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영구적 변화의 이행과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는 다음을 포함한다. 작업장의 위치 및 환경 그 다음에 작업 조직, 작업하는 환경, 장비, 노동력에 대해서 이 프로세스가 변화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절차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재교육이 돼서 다 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법이 바뀌었을 때, 요구사항들이 바뀌었을 때, 고객 요구사항, 우리의 요구사항, 위험과 안전보건 위험성에 대해서 지식 또는 정보가 변경이 되었을 때, 그리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을 하면 좀 더 좋아지겠더라. 계속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자꾸 일단 눈에 보이고 좀 위험했던 측면들이 보이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자꾸 개발돼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개발돼야 된다. 어떤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의도화된 변화들의 검토를 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건강 안전보건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위험도를 줄이는데 이 줄일 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잖아요. 뭐 방식, 작업 방식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서 또 다른 위험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위험적인 변화들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 조금씩 옮기면서도 잘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달.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있어서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의 조달을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조직 계약자들의 조달 프로세스를 조직해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물품을 다 만들어서 이제 배송을 하거나 이제 넘겨줄 때, 조달을 할 때, 그때도 위험성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같이 공표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작업을 한다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큰 물건을 내리는데, 고객사 측에서 이제 그 큰 물건을 내리는데 지게차로 이제 내리겠죠. 근데 우리는 이번에 안전 경영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내릴 때는 우리 이 물건은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거를 좀 다시 뭐 재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내용을 미리 얘기해서 계약자들과 작업자들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들과 활동과 운영 이런 것들도 계약자들과의 프로세스를 조직화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외주를 주는 거, 아웃소싱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된다. 처리 방식이 법규민 요구사항과 다른 요구사항에 일치하고 의도된 결과들을 성취하는 것에 있음을 일치하는 것을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과 프로세스 적용되는 관리 정도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안에서 정의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비상 대비 및 대응. 이게 안전에서 좀 가장 대응을 잘 해야, 이미 비상사태까지 일어나는 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죠? 이걸 항상 예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에도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잠재적인 비상 상황들을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세스를 수립, 이행,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절차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응급처치 제공을 포함해서 응급 상황에 대한 계획 대응을 수립. 이것도 우리 회사에는 이러한 응급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심장마비 이런 거는 그냥 걸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다리가 낀다든지 높은 곳에서 낙하한다든지 전기에 감전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미끄러진다든지 그 다음에 위에서 물체가 뭐 떨어진다든지, 그러니까 현장마다 이건 다르잖아요. 그 현장에 맞는 그 위험에 대해서 그 응급처치, 응급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저희도 저기 심사를 갔다 가면은 여기와는 관련 없는 것들이 이제 많은 경우에, 그런 것들은 이제 어디서 이제 구해온 거겠죠. 이런 거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맞긴 맞는데, 그것을 좀 그 현장에 맞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제 그거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이건 좀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오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교육을 제공합니다. 그거를 찾아가지고 보면 이미 늦죠.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서 이거는 이때 제대로 하면 된다. 어디 연락하면 된다. 그런 교육들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연습, 시험. 특히 응급상황 수를 발생해서 필요한 경우 대응 수정, 성과평가. 시뮬레이션으로라도 해봤더니 이거 좀 별로다.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다. 실제로 우리가 그걸 해보니까 어디 어떤 뭐 대우병원에 뭐 전화를 예를 들어서 뭐 한다고 했는데 전화가 잘못된 번호다. 예를 들면, 그죠? 그리고 작업자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해당하는 정보를 소통 제공하고, 적절하게 계약자, 방문객, 응급대응 서비스, 정부 권한기관, 지역 공동체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통해야 된다. 특히 방문객이나 좀 실제로 이제 잘 모르는 분들, 외부인들도 오고 그 다음에 뭐 건설 현장에 있으면은 그 주위에 지나다니는 행인들, 도로 우리 공사할 때 차 운전하다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막 세워놓고 공사하잖아요. 그런 것부터 미리미리 좀 해줘야 되죠. 그 콘 같은 것도 미리 깔아놓고.
모든 해당 이해관계자들이 필요 역량을 고려해서 기획된 대응 개발에 있어서 그들의 적절한 개입을 보장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문서화된 정보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 보통 많이 쓰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해놨는데 나중에 이거는 이제 필요한 것들만 우리 회사는 지게찰나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 뭐 중량물, 우린 중량물 없고 그냥 뭐 간단한 뭐 핸드폰 뭐 조립을 하는 겁니다. 뭐 몇 개씩 해도 그렇게까지 중량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렇다면은 뭐 할 필요 없고 유해학 물질 이것도 없으면 필요 없고. 근데 일단은 우리가 그 어떤 회사에서 또 근무하게 되고 이직을 하게 되고 또 뭐 그냥 모르니까 한번 이거는 나중에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평가. 이건 PDCA에서 C에 해당하는 거죠.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프로세스들이 잘 지켜지고, 누가 다쳤나, 누가 뭐 죽었나,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건 상태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평가해서 실제로 우리 회사가 해보니, 얼마만큼 안전에 대해서 목표한 것들을 잘 이루었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죠. 조직은 모니터링, 측정, 분석, 그리고 성과 분석을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 이행, 그리고 유지해야 된다. 해당 부서장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 준수평가에 대한 빈도 및 방법. 그래서 얼마만큼 언제마다 할 것이냐, 그런 것들. 준수평가라는 거는 법적인 요구사항과 예를 들어 뭐 법적으로 안전교육 뭐 한 달에 한 번씩 받아라라고 하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어떤 거는 또 이런 교육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그 업무가 이제 할당이 되면은 뭐 다시 좀 재교육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특수 교육자들에 대해서, 특수 작업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식별된 위험성, 그리고 기회들과 관련된 조직의 활동 및 운영, 이런 것들도 준수평가에서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 목표의 성취를 위한 진전, 그 다음에 통제 요소들의 효과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유효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적절한 모니터링, 측정, 분석, 성과를 위한 방법들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조직이 안전보건 성과를 평가하는 요건들도 언제 모니터링과 측정이 수행돼야 되는지, 언제 모니터링과 측정으로부터 얻은 결과가 분석, 평가, 소통되는 그 데이터를 모으고 측정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했다. 뭐 이 부서는 이러이러했다. 그래서 의사소통된 다음에 다시 이제 어떤 승인이나 검토를 받아서 시정 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안전보건 성과를 평가하고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효과성을 결정해야 된다. 해봤더니 효과가 좋더라. 이거는 너무 들인 대비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장비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하는 것이 보정되고 검증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안전 관련 이런 그 기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중량물 뭐 몇 톤 이상은 뭐 뭘 써야 되고 뭐 할 땐 주의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근데 그 키로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잘못 측정이 돼서 교정 검증을 잘 안 받아서 잘못 측정이 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측정하고 안전에 관련해서 그 다음에 뭐 길이를 재거나 이런 것들은 다 교정이 되고 정확한 장비로 측정, 분석돼야 됩니다. 그다음 준수평가. 조직의 준수 의무사항을 충족하는 평가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수립, 실행, 유지해야 된다. 준수평가를 수행할 주기를 결정. 고객 요구사항이나 법적 요구사항, 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에 대해서 지식과 이해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의 결과를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를 해줘야 되죠. 자, 그다음에 내부 심사. 내부 심사는 내부에서 조직 내부에서 이제 뭐 특수한 어떤 권한이 있는 아무런 다른 부서와 이해관계가 없는 부서에서 심사를 하든지 아니면 제일 깨끗한 거는 뭐 마케팅부가 생산부를 심사하고 그다음에 뭐 생산부가 관리부를 심사하고 이런 식으로 좀 투명하게 각자 견제를 통해서 심사하는 것을 내부 심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계획된 주기로 해주셔야 되고 보통은 1년에 1회 정도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의 것들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할 것인가? 심사라는 거는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ISO 45001 이 표준을 가지고 한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고객 그 모회사나 원청에서 안전에 대해서 이런 걸 저번에 지적을 했다.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원청 오면 또 해야 되는 거 다 같이 준비하자라고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다음과 같이 실행해야 된다. 주기 방법, 이런 보고를 포함한 심사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하고 안전보건 목표와 관련된 프로세스의 중요성, 고객 피드백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말씀드렸다시피 심사 기준을 정해야 된다. 심사를 기준을 정해야 이게 옳다 그르다가 되잖아요.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그리고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심사 프로세스의 객관성 및 공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심사원 선정 및 심사를 수행. 옛날에 그 경영부에 있었던 사람이 생산부서에 갔다. 생산부가 다시 경영부를 돌 때 이 사람은 심사원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그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심사할 때, 나중에 저희가 제 3자가 심사 왔을 때, 이거 이렇게 투명하지 않게 심사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다음 심사 결과가 경영진에게 보고됨을 보장하고, 지체 없이 시정 및 시정 조치를 취합니다. 그 다음에 심사 프로그램의 실행 및 심사 결과의 증거로 문서화된 정보를 보존합니다. 그 다음에 경영검토. 경영검토는 이제 PDCA 체크에서 가장 중요한 체크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한 거에 대해서 안전보건 조치하고 실행한 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물론 심사도 평가하는 거지만 이거는 심사는 이제 좀 부서적으로 하는 거라면 이제 경영검토는 그 종합 검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지속적인 적합성, 적절성, 효과성,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 적합한지 적절한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이거를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건데 효과 있는지 보장하기 위해서 계획된 주기로 조직의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검토해야 된다. 경영 검토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계획된 대로 수행해야 된다. 이전에 그러니까 보통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연 말쯤에. 그 이전에 경영 검토를 한 거 작년에 것들에 대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올해 반영해서 왔겠죠. 그러면은 그런 이전에 지적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올해 잘 그걸 했었는지. 그죠? 그것부터 확인해야겠죠. 그 다음에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과 관련된 외부 및 내부 문제들이 변경이 된 게 있는지. 그 다음에 경영 및 다음 사항에 대한 지표를 포함한 안전보건 성과에 대한 정보. 이해관계자, 법규, 다른 요구사항, 그다음에 위험성, 기회. 그다음에 다음의 추세를 포함한 안전보건 성과에 대한 정보. 사고가 일어났으면 이게 또 좀 보고가 돼야 되고 부적합 사항이라는 거는 사고 난 것도 포함. 그다음에 우리가 절차대로 따르지 않는 것들. 그다음에 시정 조치한 것들 중간중간에. 그다음에 모니터링 우리가 해서 안전보건에 대해서
측정한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 결과, 법규 어긴 게 있는지, 그리고 고객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거 지켰는지, 우리 다 배웠던 것들이죠. 배웠던 것들인데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 심사한 결과, 그다음 작업자들의 협의와 참여. 그러니까 경영 검토할 때 그냥 우리 관리자들끼리 막 하는 게 아니라 이 경영 검토할 때 작업자들이 참여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험성과 기회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효과적인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유지하기 위해서 자원의 충족성. 시스템은 좋은데 뭐 우리 회사가 너무 돈이 없다. 아니면 뭐 인원을 더 뽑아야 된다. 이거 하기에 너무 뭐 이게 좀 적절하지 못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 너무 이제 힘들게 뭐 이것저것 할 때 예를 들면 그냥 뭐 헬멧이 없고 그다음에 뭐 이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 절차를 다 따르니까 뭐 뭐 아침 9시부터 시작하면은 얼마 안 돼서 바로 막 이제 일이 뭐 전 시간이 금방 돼버리고 이 안전 이것 때문에 거의 일이 안 된다.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조합을 찾을 수 없을까? 이 우리 일과 좀 더 궁합이 잘 맞는 안전보건의 어떤 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까를 좀 고민해 주시면 더 좋은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개선과 기회. 경영검토의 출력에는 다음과 같은 결정과 지금 이제 아까 이런 것들 다 얘기했어요. 여기 있는 것들. 여기 있는 걸 다 얘기하고 그럼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냐? 지속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자원이 어떤 게 필요하고 필요 없느냐? 그리고 지금 해보니까 어떤 게 좀 변경되면 좋겠느냐? 우리 수정을 합시다. 절차를 좀 변경합시다. 그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두 문서화된 증거로 보존해야 된다. 그다음에 개선. 최우경자는 고객 요구사항 충족 및 만족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개선의 기회를 선택해야 된다. 그럼 어떤 개선을 해야 될 것이냐? 부적합 장비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그러니까 알려지고 예측되는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개선,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성과와 효과성 개선, 의도하지 않은 영향의 시정 및 예방 축소. 그 다음에 부적합 시정 조치. 부적합이라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절차상으로 적절하지 못했던 거. 우리가 4001이나 그 다음에 우리 요구사항대로 안 됐던 거. 그 다음에 사고가 났던 거 실제로. 그런 이제 우리가 한 목적에 좀 반하는 것들. 우리가 요구사항에 그런 걸 넣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지켜진 상황들을 모두 부적합이라고 얘기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사건 및 부적합 사항을 결정해라. 그러면 부적합인지 아닌지를 일단 결정부터 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러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보고, 조사, 조치를 취하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수행, 유지해야 된다. 부적합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적용이 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관리와 시정 조치, 결과 처리. 그리고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 부적합이 재발하거나 다시 생기거나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평가한다. 결국은 이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또 중요하죠. 사건 조사를 제대로 하고 부적합이 왜 일어났는지가 정확하게 판단이 돼야 된다. 사건 또는 부적합 원인을 판단. 그러니까 뭐 사고 나면은 뭐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경찰이 뭐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법적인 책임이 누가 있느냐. 그 다음에 올바르게 이걸 이제 절차대로 했느냐.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무슨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뭐 안타깝지만 뭐 세월호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어떤 안전에 관련된 것들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게 이제 뭔가 큰 구멍이 있었다는 거니까 그죠? 유사한 부적합이 존재하거나 그다음에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 이것도 중요하죠. 이런 케이스가 어디서도 일어날 수 있다. 왜냐면은 산업 현장에서는 비슷비슷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때 가스가 샜었는데 야 다른 탱크도 다 조사해봐라. 그때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그 가스 탱크를 만들었는데 설치도 똑같이 하고 이것도 문제가 있으면 다른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금 다 같이 확인해보자. 그런 식으로. 적절한 경우 존재하고 있는 안전보건 위험성 및 다른 위험성의 평가도 검토해야 되고요. 관리 계층 변경사항 관리에 따라서 시정 조치를 포함해서 어떤 조치를 결정. 조치를 취하기 전에 새로운 또는 변경된 위험과 관련된 안전보건 위험성을 평가한다. 그 다음에 시정 조치를 포함해서 어떤 조치에 대해서 효과성을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계획 중 판단된 리스크와 기회에 대해서 개정한다. 시정 조치는 당연히 부적합의 영향에 적절해야 된다. 이게 적절하지 않으면 하나만 하죠, 당연히. 그리고 그 증거를 문서화된 정보로 보존해야 된다. 부적합의 특징과 그 이후에 취해진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 요 세 가지. 그죠? 다 중요하죠. 이거 기록을 남겨야 다음에 또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또 대비하고 나중에 또 그 데이터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부적합, 취해진 조치의 본질, 효과성을 포함한 결과. 지속적 개선, 적합성, 적절성,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적합하지 않았다면 적합할 수 있도록 변경, 수정해야 되고 적절하지 못했다면 아예 교체를 하든지 그리고 효과가 안 났다면은 그래도 뭐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효과를 잘 나게 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그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안 된다 그러면 되는 게 뭐가 있냐 계속 우리가 뭐 뭔가를 할 때 뭔가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계속 그 불량의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불량의 원인을 못 찾으면 자꾸 불량이 나니까 그거를 지속적으로 안전도 똑같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 개선을 일부러 다루어야 하는 저성과 영역이나 성과가 너무 안 났던 거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또 다른 기회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분석 및 평가 출력과 경영 검토의 출력을 참고해야겠죠. 지속적 개선을 하려면 결과가 이제 다 말해주는 거고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속적 원인 개선을 위한 적절한 방법과 도구를 활용해야 된다. 관련 문서는 이것도 뒤에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5001 절차서를 보겠습니다. 프로세스, 절차에 관련된 내용. 우리 그 매뉴얼에 나와 있듯이 뭐 조직은 이러이러한 프로세스, 그다음에 실행, 운영, 유지에 대해서 뭐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절차서를 얘기하는 거고 4001, 2018 버전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봤던 게 매뉴얼이죠. 그리고 이에 업무 분양 조직도 절차서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법규 관리 그 다음에 인식 문서화 이것도 다 할 거고요. 안전보건 관리 이런 것들이 좀 더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전에 대해서 비상사태 안전보건 성과 측정 준수평가 내부심사 경영검토 이거는 이제 다른 모듈들도 1400의 환경 9001 품질 이런 것들도 다 준수평가는 없구나. 품질은 준수평가는 없고
그 다음에 부적합 시정조치 절차서, 지속적 개선, 일반 작업장 관리. 여기서부터 좀 더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 좀 집중이 되죠. 유해화학 물질 관리, 중량물. 그래서 이게 이런 게 다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건 회사에 맞게끔 조금 더 뭐라 해야 될까, 좀 구체적인 지침서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안전에 관련돼서는 이게 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이거 보시고 우리 회사는 뭐 예를 들어 개인 보호 관리 지침서가 없네. 이거 좀 참고해야겠다라고 하시면은 해주시면 됩니다. 위험 기계기구 관리 지침서, 설비 안전 점검 지침서, 화기 작업 관리 지침서, 작업장 환경 유지 관리 지침서, 산업재해 조사 활동, 건강장애 예방 활동, 외국인 근로자 안전작업, MSDS 관리 지침서, 지게차 응급처치, 근로자 건강검진 유지, 전기 안전 관리, 고압가스, 이렇게 많이 있죠. 자, 처음에 경영상황 이해 및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절차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절차서는 조직 내부, 외부 경영 관련 분석과 이해관계자 요구와 기사사항을 이해해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 적용을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 적용할 것이냐, 그다음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할 것이냐. 왜냐하면 어떤 요구들이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가, 이런 걸 판단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목적은 외부 내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해하고 고객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명확한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도한 결과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다. 맞죠? 내부 상황은 조직의 가치, 문화, 지식, 종합원 의식, 그다음에 안전보건 관리 자원의 필요성, 위험 영향 등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추이를 말하며 강점과 약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 조직 외부 상황은 거시적 안전보건, 법적 정책, 주요 고객의 안전보건 요구 상황, 그 다음에 경영 상황, 거시적인 환경 상황 및 정책, 관련 법규 변화 등 경영 활동과 관련된 현재 상황과 미래의 추이를 말하며 위기 상황과 기회 상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위기 상황이 뭐 영어로 threaten, 기회 상황은 opportunity.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강점이 strength죠. 약점이 weakness. 그래서 이거를 SW, OT 해가지고 이걸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기를 조합을 해서 우리의 계획을 이제 찾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나타날 것인지, 약점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래서 그건 뒤에 나중에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라는 것은 안전보건 경영과 관련해서 근로자 및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업무 관련된 정부기관, 그 다음에 가입단체, 협회, 주변 회사, 방문객들을 얘기한다. 스와트 분석은 방금 제가 해드렸죠. 아까 제가 만든 분석 도구다.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을 강점과 약점으로 구분하고 사업의 기획 및 경영 전략을 수립 시 큰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사용한다. 책임과 권한은 대표이사가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부서장, 각 팀장 이렇게 같이 알아보는 걸로 해서, 이거는 회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어떤 걸 해야 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포지션은 그렇게까지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업무 절차, 조직 상황 및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이제 처음부터 이제 하겠다는 거죠. 조직의 의도한 결과를 달성을 위해서 영향을 가지는 전략적 방향과 목적에 관련된 내부 외부 결정하기 위해서 조직의 상황을 이해하며 조직의 상황의 이해를 위해서 내부 외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수집하고 분석한다. 내부 외부. 내부 상황은 조직의 가치, 조직 문화, 지식, 의식 등이 조직의 상황들을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원상, 조직 안전보건 관리의 필요성, 위험 영향 등 이런 자원 상황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집하고 분석할 책임 부서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보고하도록 한다. 각 팀장들은 모니터링해서 정해진 주기에 따라 보고한다. 부서장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최후 경영자에게 보고한다. 외부 상황 정보는 법적 정책, 주요 고객들의 우리 보고 안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이해관계자들이 우리는 이런 걸 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협력업체들도 역시나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데도 있고 그쪽에서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의 환경 상황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안전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기관에서 현재 법을 만들면서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면서까지 주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도 고려해야겠죠. 부서장은 이런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하도록 한다. 그 스와트 분석은 나중에 뒤에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하게 되겠고요.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기대와 이해, 다음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법적 요구사항과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충족하기 위해서.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령이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고요. 경영시스템과 연관된 이해관계자, 근로자, 정부기관, 가입단체, 여기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관련된 그 밖의 기타 관계자 요구사항을 파악한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이해관계자 파악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요구와 기대하는 정보에 대해서 주기 및 방법을 정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보고한다. 부서장은 정보자료 검토한다. 조직의 상황 판단 결정. 그러면 이제 조직 상황도 이해하고 이해관계자 요구가 다 됐으면은 그 중에서 좀 시급한 사항이 있다. 이런 것들은 빨리 보고해서 팀 회의를 통해서 대책 수립, 처리 사항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내부 외부 조직 상황 정보 분석,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기대 사항 파악 정보, 시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중장기 사업 전략 검토, 차기 년도에 반영해서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절차들은 다음과 같은 모니터링 절차서에 따른다. 적용 범위, 이제 인증을 또는 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어디다가, 우리 사업에 어디다가 적용할 것이냐. 실제로 제가 심사한 데는 이걸 연구실만 한 데도 있고, 그다음에 전사적 전부 회사에서 다 이제 적용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특수 생산 쪽에서만 그 사업부만 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범위도 정할 수 있어요. 항상 전체적으로 다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그거를 회사마다 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적용 가능성과 그 경계를 결정한다. 그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방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내부 외부 조직 상황과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그 다음에 계획되거나 수행된 작업 관련 활동들의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결정하고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해서 승인을 받는다.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 45001 어느 요구사항을 회사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범위에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작성해서 문서화하며 근로자의 건강, 웰빙과 같은 보건 안전의 기타 측면을 조직의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또는 조직의 역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결정된 안전보건 적용 범위는 및 제외사항은, 그러니까 제외사항이 있을 수 있죠. 있는데 그 제외사항을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5.뭐 몇 항은 좀 제외하고 싶다. 근데 이 표준에서 보면은 뭐 해야 한다 있거든. 해야 한다. 말투가 해야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제외를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말들이 없고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조직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우리 적용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서 적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프로세스 결정. 회사는 필요한 프로세스들과 그들 작용, 그 다음에 4001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경영 시스템을 수립하고 지속적 개선 유지를 한다. 프로세스를 결정하는 것.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필요한, 그러니까 절차들이죠. 프로세스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차의 결정과 그다음 그것의 적용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요구되는 입력사항과 해당 프로세스에 기대되는 출력사항. 그러니까 이렇게 절차를 했을 때 어떤 것을 기대한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들의 연속성과 상호작용. 각각 절차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슨 뭐 비상대책, 그 다음에 뭐 교육, 경영검토 뭐 이런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호작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효과적인 운영과 프로세스 관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의 결정. 그 다음에 이런 프로세스와 역량 보장에 대해서 필요한 자원들이 있다면 그걸 결정해 줘야 되고, 프로세스 운영을 위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가 돼야 된다. 누가 어떤 프로세스를 맡겠는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기 위한 조치. 프로세스들이 의도된 결과를 달성한다는 보장에 필요한 변경사항 수행과 평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과 프로세스들의 개선까지 다 고려해줘야 된다. 수립 및 구성. 수립은 4001 요건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서와 정보 체계를 이제 가질 거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 하고 있는 게 프로세스 절차서고, 아까 전에 했던 게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점 몇 항 나오면서 했던 것들 있죠. 그겁니다. 그 다음에 제표준. 세부 사항들을 규정한 문서로서 지침서, 규격, 작업 표준서, 검사 기준서 등을 얘기하는 거고, 각각에 대한 이제 양식 기록을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주로 이 시스템 운영하는데 필요한 안전보건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들이다. 개선 및 유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절차서에 따르도록 한다. 자, 리더십 및 방침 수립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좀 실무적인 내용들. 적용 범위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대한 리더십과 의지 표명, 그리고 방침의 수립 절차에 대해서 얘기한다. 본 절차서는 경영 시스템 고객 중시에 대한 리더십 의지 표명과 실행 의지를 나타냄으로써 제품 및 서비스 적합성 보상과 고객 만족 증진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조직의 목표나 내부 구조의 유지를 위해서 조직원 전체가 자발적으로 집단 활동에 참여하여 이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능력을 리더십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경영보건 안전보건의 방침은 policy라고 하고, 최후 경영자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표명된 안전보건 관련 조직의 전반적인 의도 및 방향을 얘기합니다. 책임과 권한. 대표이사가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이 있다. 본 규격의 요구사항의 적합함을 보장하고 안전보건 성과 개선에 대해서 기회, 혁신, 필요성.
그다음에 계획서가 실행될 때 안전성이 유지됨을 보장.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책임과 권한을 부여.